한 남자가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는 알림이 방금 스마트폰에 떴죠. 제이크는 그 순간을 음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간의 여행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제작이 마침내 결실을 본 순간이었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제이크는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여행 시리즈라. 제이크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구독자들의 댓글을 살펴보는데 한국에 가봐요. 서울은 꼭 가봐야 해요. 한국 음식 리뷰해주세요와 같은 메시지가 수십 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죠. 한국이라. 제이크는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냥 케이팝이랑 드라마 때문에 과대평가된 거 아닐까? 일본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을 텐데. 제이크는 자신의 선입견을 확인하듯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첨단 기술의 이미지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그의 눈에는 그게 진정한 아시아의 발전된 모습으로 보였죠. 역시 일본이지.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홍콩, 싱가포르도 좋고. 한국은 나중에 생각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제이크는 아시아 여행 시리즈의 첫 목적지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계획을 공유하자 대부분의 팬들은 열광했지만 한국 팬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일본도 좋지만 한국은 완전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제이크, 한국을 무시하면 후회할 거예요. K-팝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대단해요. 하지만 제이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고 촬영 계획을 세우면서 내심 설렜죠. 그의 머릿속에는 일본의 완벽한 대중교통, 깔끔한 거리, 친절한 시민들의 이미지가 가득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로 채널이 더 성장할 거야. 제이크는 자신감 있게 중얼거렸어요. 아시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는 구독자들의 한국 추천을 무시한 채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아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창밖으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제이크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과 채널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제이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를 느끼며 그는 이 여행에서 찍을 영상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 신기한 제품들,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완벽한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제이크는 마침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깔끔한 공항, 질서정연한 사람들, 모든 것이 기대했던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제이크는 지하철역에서 노선도를 보며 당황했어요. 복잡하게 얽힌 색색의 선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어 안내문이 있긴 했지만 환승 방법과 요금 체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죠. 저기요, 신주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이크는 영무원에게 물었지만 영무원은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손짓과 몸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했지만 제이크의 눈살은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영어 못하는 건 이해하는데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네. 제이크는 중얼거렸어요. 결국 구글 맵의 도움을 받아 겨우 호텔에 도착했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제이크의 실망은 계속되었습니다. 방은 예상보다 훨씬 좁았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상상했던 미래도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뭐지? 이게 그 유명한 일본의 모습이라고? 제이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첫날이니 너무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녁이 되자 제이크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번화가는 화려했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의외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담배꽁초가 길가에 버려져 있었고
몇몇 노숙자들이 역 근처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어라, 일본은 시민의식이 완벽하다고 들었는데. 제이크는 의아해하며 이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의 예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제이크는 도쿄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콘텐츠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편함이 쌓여갔어요. 지하철은 한 번 타고 내릴 때마다 다시 표를 사야 했고, 환승할 때마다 요금이 추가됐죠. 음식은 맛있었지만 가격이 상당했고, 영어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제이크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유튜브에 첫 번째 도쿄 영상을 올리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본도 좋지만 한국은 훨씬 편리해요. 제이크가 한국 가면 이런 불편함은 없을 텐데. 다음은 서울로 가보세요. 비교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이크는 이 댓글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일본에서 적어도 2주일을 보내는 거였지만 생각보다 콘텐츠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교통은 불편하고 가격은 비싸고 의사소통은 어렵고 그가 상상했던 완벽한 일본의 이미지가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셋째 날 아침, 제이크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한국을 가볼까? 그래, 비교 콘텐츠면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원래는 한국을 방문할 생각이 없었지만 구독자들의 끊임없는 권유와 일본에서의 실망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죠. 아직은 반신반의했지만 제이크는 자신의 선입견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제이크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중얼거렸어요. 직접 가봐야 알겠지. 제이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넓고 깔끔한 공항 로비, 친절한 안내 직원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죠. 여기가 한국이구나. 제이크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입국 심사에 거의 1시간을 기다렸지만 여기서는 불과 10분 만에 그의 차례가 왔어요. 입국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에 얼마나 머물 것인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제이크가 대답했어요. 원래는 3일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공항의 첫인상이 꽤 좋아 일정을 조금 늘렸죠.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온 제이크는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서울역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공항철도를 타시면 됩니다. 저쪽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하시고요. 제이크는 안내에 따라 교통카드를 구매했어요. 이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직원의 설명에 제이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대중교통이요? 지하철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하철, 버스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요. 제이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표를 다시 사야 했는데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이크는 창밖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깔끔한 도로, 높은 아파트들,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녹지대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가 깨끗하고 조용했죠. 여기 와이파이도 되네. 제이크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자주 끊겼는데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연결되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제이크는 호텔로 가기 위해 지하철로 환승했습니다. 놀랍게도 교통카드 하나로 별도의 표 구매 없이 바로 환승이 가능했어요. 게다가 지하철역 내부의 안내판들은 모두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죠. 이거 생각보다 편리한데? 제이크는 중얼거리며 호텔이 있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그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출구 번호까지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헤매지 않고 바로 호텔을 찾을 수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제이크는 잠시 쉬다가 저녁을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제이크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그 남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 배달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0분 이내. 이 앱으로 주문하면 실시간으로 배달원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과 10분 만에 배달원이 도착했어요. 제이크는 그 효율성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완전 미래인데. 미국은 배달도 느리고 비싼데. 첫날부터 한국의 편리함에 감탄한 제이크는 자신의 채널에 짧은 영상을 올렸어요. 생각보다 한국이 훨씬 발전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의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구독자들은 제이크가 앞으로 경험할 한국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제이크도 점점 흥미로워졌죠. 이래서 다들 한국을 추천했구나. 이튿날 아침, 제이크는 일찍 일어나 본격적인 서울 탐방에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어요. 첫 목적지는 명동과 동대문 쇼핑 지역이었습니다. 한국의 쇼핑 문화가 정말 발달했다던데 직접 확인해 볼까? 제이크는 카메라를 챙기며 호텔을 나섰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그는 주변 환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하철역에 도착한 제이크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대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그건 뭔가요? 제이크가 한 젊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모바일 교통카드예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카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와,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제이크는 감탄했어요. 일본에서도 못 봤는데. 지하철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지하철 내부의 와이파이와 각 역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이었죠. 이게 그 유명한 한국의 IT 인프라구나. 제이크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명동에 도착한 제이크는 활기찬 거리와 다양한 상점들에 둘러싸였습니다. 화장품 가게부터 의류 매장, 식당까지 모든 곳이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는 카메라를 켜고 거리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서울 명동에 와 있어요. 정말 활기차고 다양한 상점들이 있네요. 제이크는 신기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영상을 찍었습니다. 특히 한 화장품 매장에서 본 피부 분석 기계에 관심이 갔어요. 이건 뭐죠? 제이크가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기계예요. 고객의 피부 타입, 문제점을 파악해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직접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이크는 기계 앞에 앉아 자신의 피부를 스캔했어요. 몇 초 후 화면에 그의 피부 상태와 함께 필요한 제품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미국에서는 보통 피부과 가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제이크는 감탄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이크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입구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주문하면 되나요? 제이크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 메뉴 선택하고 결제하면 테이블로 음식이 나와요. 테이블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제이크는 키오스크를 통해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결제도 간편했죠.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명하거나 핀번호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대기만 하면 되네. 제이크는 놀라워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제이크는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셀프 계산대와 즉석 조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이렇게 편의점에서 음식을 데워주고 심지어 커피까지 내려주다니 제이크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오후 내내 서울을 돌아다니며 제이크는 한국의 기술력과 편리함에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상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저녁이 되자 제이크는 호텔로 돌아와 오늘 찍은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편리함을 소개하는 영상은 분명 구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서울의 밤이 깊어갈 때 제이크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야간 문화와 치안이었죠.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제이크는 카메라와 삼각대를 챙겨 밤 11시경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조명이 화려한 간판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가게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죠. 제이크는 강남역 주변을 걸으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특히 놀라운 건 그의 시선이 한 무리의 젊은 여성들에게 머물렀어요. 그들은 웃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밤에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죠. 제이크는 계속 걸으며 밤의 서울을 탐험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도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노숙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타인을 방해하지 않았죠. 자정이 넘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던 중 제이크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승객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즉시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봤어요? 방금 저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주워서 돌려줬어요. 아무도 훔치려고 하지 않았죠. 이런 시민의식이 정말 놀랍네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제이크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지하철은 여전히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몇몇 승객들은 졸고 있었지만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죠. 이 나라, 뭔가 다르다. 제이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돌아온 그는 오늘 찍은 영상을 바로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구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제이크는 한국의 카페 문화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의 한 카페에 들어가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메뉴가 그를 반겼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제이크가 주문했습니다. 네, 테이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12번이요. 제이크는 자리에 앉아 카페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노트북이나 책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죠. 여기 와이파이도 잘 되고 콘센트도 각 테이블마다 있고 작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네요. 제이크는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한참을 보내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이크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런, 우산이 없네. 그때 카페 입구에 비치된 공용 우산 보관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세요라는 안내문과 함께 여러 개의 우산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죠? 제이크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손님들을 위한 공용 우산이에요. 필요하시면 사용하셨다가 다음에 오실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요?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요? 대부분 돌려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물품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제이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산을 빌려 거리로 나온 제이크는 비 오는 서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물에 젖은 도로가 네온 사인을 반사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이 도시는 비가 와도 아름답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해요.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제이크는 갑자기 목이 아프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시차 적응과 연이은 촬영으로 인한 피로 때문인 것 같았어요. 미국이었다면 그냥 참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었겠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어떨까? 제이크는 호텔 리셉션에 도움을 청했어요. 근처에 외국인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네, 걸어서 5분 거리에 영어 가능한 의사가 계신 내과가 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약해 드릴게요. 리셉션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이크는 의아했어요. 예약이요?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한국은 대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특히 동네 의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10분 후, 제이크는 병원 접수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이었지만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여권과 호텔 주소만 제시하면 되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하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제이크는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불과 5분 만에 그의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이었죠. 제이크 씨,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이크는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고 의사는 주의 깊게 듣고 간단한 진찰을 했어요. 체온을 재고 목을 살펴보고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었죠. 감기 증상이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이 있으니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전체 진료는 불과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제이크는 접수대로 가서 진료비를 물었어요. 총 15,000원입니다. 제이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00원이면 약 12달러 정도였어요. 정말요? 이게 전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 진료비는 저렴한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진료 받으려면 보험 없이는 100달러는 넘게 내야 하는데 게다가 예약도 몇 주 전에 해야 하고요. 약국에서도 놀라운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처방전을 내자 약사는 곧바로 약을 준비해 주었어요. 약값도 10,000원 정도로 저렴했죠. 게다가 약마다 복용법이 정확히 인쇄되어 있었고 약사는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한 알씩 드세요. 이 약은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복용하시고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제이크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 나라를 더 빨리 안 왔던 거야?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이라니. 약을 복용한 후 잠시 쉬었다가 제이크는 근처 대형마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쇼핑 경험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트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선한 식품부터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 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제이크는 과일 코너에서 한 기계를 발견했어요. 손님이 과일을 올려놓자 자동으로 무게를 재고 가격표를 인쇄해주는 시스템이었죠. 미국에서는 계산대에서 일일이 무게를 재는데 여기서는 손님이 직접 할 수 있네요. 결제할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긴 줄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다수의 계산대가 열려 있어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카드를 꽂지 않고 그냥 대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었죠. 이 나라의 효율성은 정말 대단하다. 제이크는 마트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고 합리적이야.
호텔로 돌아와 그날 찍은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이크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K-팝과 드라마 때문에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이해하게 되었죠. 미국인들이 이걸 알면 다들 놀랄 텐데 제이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미국 유튜버가 한국에서 충격받은 이유라는 영상 시리즈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이크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3일 정도 머물다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는 일정을 계속 연장하고 있었어요. 제이크의 한국 체험기, 일주일 차입니다. 제이크는 호텔 창가에 서서 카메라에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미국보다 낫습니다. 진짜로요. 그의 한국 관련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치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상들은 조회수가 100만을 훌쩍 넘겼죠. 댓글란은 미국인들의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네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는 거죠? 제이크, 이제 한국 정착하세요. 돌아오지 마세요. 이런 관심에 힘입어 제이크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일상생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지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제이크는 카메라를 옆에 서 있는 한국인 청년에게로 돌렸어요. 민수 씨가 오늘 하루 서울 시민의 일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민수는 제이크의 영상을 보고 직접 연락해온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영어가 유창했고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즐겼어요. 우선 한국인의 아침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일반적인 한국 가정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민수의 집을 방문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제이크는 또 하나의 문화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해요? 제이크가 물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집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아요. 실내화로 갈아 신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주방과 욕실의 첨단 가전제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뭐죠? 제이크는 변기 옆에 있는 복잡한 버튼들을 가리켰습니다. 비데예요. 한국 가정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어요. 청결을 중요시하거든요. 거실로 나오자 벽에 걸린 대형 스마트 TV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가 음성 명령으로 TV를 켜고 조명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다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조명, 에어컨, 보일러 모두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민수의 대학교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도 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는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 강의실에서는 실시간 강의 녹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죠. 우리 학교는 모든 강의를 녹화해서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게 해요.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수업에 못 오면 나중에 볼 수 있죠. 점심시간, 그들은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5,000원약 4달러로 건강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제이크는 놀라워했습니다. 미국 대학 식당은 가격도 비싸고 맛도 별로인데 오후에는 한국의 여가 생활을 체험했어요. 노래방, PC방, 보드게임 카페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둘러보았죠. 이런 곳들이 심야까지 운영되는데도 안전하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제이크는 감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이렇게 공공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이크는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이크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한국인의 일상을 직접 경험해보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효율적이고 안전한지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기술의 생활화, 그리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이건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삶의 질이 정말 높은 나라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제이크는 촬영한 영상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난 여기 더 오래 머물러야겠어. 이 모든 걸 제대로 깊이 경험해봐야 해. 그는 당장 비행기 표를 한 달 후로 변경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이크의 유튜브 채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 유튜버의 아시아 탐험이라는 원래의 콘셉트에서 한국 라이프 스타일로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죠. 구독자 수는 150만을 넘어섰고 매 영상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카메라에 말을 걸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창밖으로는 세련된 건물들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이크는 자신이 이제 이방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곳곳에 단골집도 생겼죠. 처음에는 한국이 그저 K-팝과 드라마로 포장된 나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니 이 나라의 진짜 매력은 일상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제이크는 한 달 동안 경험한 한국의 다양한 면모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한 점들이었어요. 첫째, 대중교통의 효율성. 미국에서는 자가용 없이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게다가 정확하고 안전하죠. 카메라를 돌려 창밖의 풍경을 보여주며 제이크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기술의 생활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거의 모든 일상이 해결됩니다. 제이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앱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배달 앱, 대중교통 앱, 결제 앱 등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편리한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셋째, 안전함. 밤 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성들도 자유롭게 밤길을 걸을 수 있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확률도 높죠. 그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영무원에게 맡겨놓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였죠. 넷째,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미국이었다면 수천 달러가 나왔을 치료비가 보험 없이도 300달러 정도였어요. 게다가 대기 시간도 짧고 의료진도 친절했죠. 마지막으로 제이크는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의 편의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장소가 깨끗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죠. 이건 미국이 많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카메라를 더 가까이 당기며 제이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로 결정했어요. 여기서 비자를 연장하고 앞으로는 한국에서의 외국인 생활이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의 이러한 결정에 구독자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한국의 실상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댓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와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될 거예요. 제이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그는 일본을 시작으로 여러 아시아 국가를 돌아보는 여행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모든 계획이 바뀌었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지. 제이크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 여기가 내 새로운 홈이야. 그는 카메라를 끄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공부, 장기 비자 신청, 아파트 임대.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는 이 모든 과정이 기대됐어요. 미국에서 온 한 유튜버가 한국을 경험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여행 영상을 넘어 문화적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죠. 제이크는 마지막 한 모금의 커피를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서울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는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미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